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양자 컴퓨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는 아직 잘 쓰일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너무 어려워서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양자 컴퓨터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해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컴퓨터가 이렇게 영을 갖고서는 이제 AND, OR와 NOT을 만들고, 그걸 게이트라고 하죠. 그걸 갖고서 이제 서킷, 회로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양자에서도 여기 보이시죠? 그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NOT 게이트. 그건 이제 Q에 0일이 들어오면 1,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진리표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양자 회로를 갖고서는 저런 낫이나 하다마드나 수앗이나 시낙 같은 게이트들을 막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것의 진리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X 게이트, 그죠? 요거는 뭐죠? 시낙 게이트. 요거는 뭐죠? 트로폴리 게이트. 그다음 요건 측정하는 거죠. 결과 측정. 그래서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양자 프로그램, 이거 양자 컴퓨터라고 하고요. 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게이트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 양자 회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자 회로도요 되게 많아요. 역시 컴퓨터도 보면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앞에 보면 뭐 게이트 갖고서는 뭐 기억하는 거, 분기하는 거, 반복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양자도 그런 회로를 만듭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양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요게 뭐냐면 벨 서킷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양자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볼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력이 두 개 있고요. 하다마드 게이트가 있고 시낙 게이트 있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00을 집어넣게 되면요, 00을 넣는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자, 볼게요. 00을 넣게 되면 하다마드 게이트는 0과 1이 50대 50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절반은 0, 절반은 1이 나와요. 그쵸? 그럼 1은 0이잖아요. 그러면 요 C낫으로 들어가게 되면, C낫 들어갈 때는 어떤 걸로 들어가죠? 0, 0이 들어가거나 1, 0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0, 0이거나 1, 0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뒤로 한번 가볼게요. C낫 게이트 한번 볼까요? 0, 0이거나 1, 0이거나. 그죠? 0, 0일 경우에는 C낫 게이트는 0, 0이 그대로 나오죠. 1, 0일 경우에는 시낙 게이트는 1, 1이 나오죠. 보이시죠? 예, 이거 시낙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회로는 입력이 00일 경우에 출력이 00으로 나오는 경우가 50%, 11으로 나오는 경우가 5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몰랐냐면 이런 게이트를 하다마드 게이트, 시낙 게이트 같은 거 앞에 막 만들었잖아요. 요걸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줘본 거죠. 0, 0을 줘보니까 출력을 해보니까 0, 0이 50%, 1, 0이 1이 50%가 나온다는 거죠. 뭔가 좀 될 것 같죠? 그쵸? 요거는 00이 50%, 1이 50% 나오는 건데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요게 만약에 0이 들어가면 0이 50%, 1이 50%다. 그러면 50%는 0, 0 또는 1, 0.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출력을 붙이면 되죠. 그 앞에 있는 그 진리표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입력이 00일 경우에 출력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회로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벨 회로라고 그래요. 양자에서. 물론 양자에 엄청나게 많은 회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언니가 양자를 전공하시게 되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오늘 양자 컴퓨터의 이론을 설명, 그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있겠죠? 요번에는 요걸 어때요? 요번에는 X게이트를 적용하고 하다마다 이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적용해 본 거죠. 거꾸로 됐죠? 약간. 그쵸?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영영을 한번 넣어보시면요. 영영을 넣어보시게 되면, 자, 보이시죠? 영영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면 0, 1이 되죠. 0, 1이 되고, 하다마를 통과하면 0, 1이 되니까. 하다 하면 0, 1, 그죠? 그럼 0, 0, 1, 1, 1,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 볼게요. 0, 1, 1이 들어오게 되죠?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01, 01 보이시죠? 11 보이시죠? 01이면 01, 11이면 10 나오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요런 회로는 00이면 01이 50%, 10이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회로랑 요거랑 두 개를 합치면 뭐 어떻게 되죠? 00을 넣었을 때 01, 00, 01, 10, 11 네 개가 다 나오게, 네 개의 상태를 다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이용해서는 00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갖다가 거꾸로 해보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00을 넣으면 01과 10이 나오네. 0011이 아니고 01과 10이 나오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으면은 네 가지 상태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그러면 요렇게 해서 계속 단위 작업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입력에 대해서 특정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잘하는 거는 추상화를 잘하죠. 그 예를 들면 뭐 인테그랄, 뭐 시그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추상화를 함으로 해서 이제 단계를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추상화가 좀 약해가지고 발전하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뭐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다만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지금 서양 사람들 방식처럼 맨 처음에 양자를 만들고 양자 게이트를 만들고 게이트를 묶어서 특정한 작동을 하게 되는 회로를 만들고 회로를 또 모아서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했던 방식을 그대로 양자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양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설명드렸고요. 이제 양자 회로 설명드렸죠. 이 회로는 그래서 입력이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는 이거를 블랙박스로 만들고요. 이거 입력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회로다라는 걸 해서 이거를 모아서 또 어떤 역할을 하도록 조립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양자 컴퓨터예요. 하나 간단하게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럼 이걸 만들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제가 하나 웹에 오픈되어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 사람이 00이라는 걸 줬을 때 이쪽 사람이 01을 받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00을 주면 이쪽 사람이 01을 받도록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딴 것도 되겠죠. 10을 줬을 때 뭐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코드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께 이해를 위한 거니까 이게 원래 이제 암호화할 때 쓰는 건데요. 그냥 그런 거 빼고 간단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앞에서 이거하고 보이시죠? 이게 그냥 익은 거죠. 이걸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고 나면요. 이쪽으로 00을 주게 되면 이쪽에 01이 전달돼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0을 주면 01 나오죠? 01 나왔을 때
이쪽 0이니까 00, 01. 그때 이걸 통과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고 이렇게 쭉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요. 이쪽에 00을 주면 이쪽이 01이 나오는 그런 코드예요. 이 코드가. 그럼 이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갖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을 박스로 만들면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쪽은 00일 때 01이 나오는 코드. 동거리죠? 다른 것도 되겠죠. 00 넣었을 때 1년이 나오는 코드도 되죠. 그죠? 그거 잠깐 만드는 거. 그럼 그걸 또 묶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걸 0000일 때 0000을 만드는 거. 0000, 0000일 때 어떻게 나오는 거. 이걸 쭉쭉 계속 늘려나가면 되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요 큐빗이 최소한 58개 이상? 정확하지 않다. 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뭐 좀 쓸모가 있다. 뭐 128개 뭐 그 이상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입력에서 출력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요즘 양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뭘 연구하는 거냐면 양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서킷을 그런 걸 이제 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양자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회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양자 컴퓨터 공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 하면 이런 양자 회로들 있죠. 이런 양자 회로들. 이런 양자 회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양자 회로를 막 공부를 해서 그 양자 회로를 갖고 이걸 어떻게 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들. 이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사실은 이 녹화를 하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들어보면 양자가 너무 막 어렵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거의 같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를 만들어왔던 과정에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양자 회로까지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그럼 이런 회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양자 서킷이라고 인터넷 치시면요. 많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양자 회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회로가 필요하다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추상화시켜서 모듈화시켜서 또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벌써 50년대, 1950년대, 60년대에 컴퓨터를 만들 때 했던 작업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제 양자 회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법 쓸만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자 컴퓨터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현재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영하 몇십 도 이렇게 뭐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도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아직까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께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양자 컴퓨터 공부하는 이제 방향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양자를 컴퓨터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회로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만들어진 회로를 갖고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고요. 해보시게 되면 의외로 이게 좀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마다 같은 게 있어서 막 갈라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혼돈되긴 하지만 뭔가 처음에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예를 들면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00을 보냈을 때 01을 받게 하는 그런 회로고요.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2개의 비트를 보내고 1개의 비트만 받도록 하는 회로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다양한 회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에 맞춰서 그거를 적용하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낸 논문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파이썬 같은 걸로 프로그램 짜고요. 그 비트나 회로수를 만들 때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고 다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결과가 나온 것들 갖고 다시 또 기존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를 양자가 보조하는 그런 형태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짧은 3회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기존의 것과 다르게 좀 더 한 템포 내려간 정보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퀴즈킷이라고 해서 그거를 인터넷 치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회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럼 무조건 뭐 중첩 이런 것만 외우지 말고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게이트, 서킷,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서킷을 많이 만들어가는 중이다 현재. 기존 컴퓨터는 이미 다 만들어서 활용하는 중이고 이제 서킷을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좀 활성화되면요, 이런 회로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양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양자 컴퓨터 설명 마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